이런 편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야매예요, 야매. 자격증도 없는데 막 어디 구석에서 무슨 또 환자 진료하고 이런 분들 있죠. 옛날 할아버지들 막. 빨리 시원해져야 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와이프께서 어느 날 이상한 촌스러운 브로마이드를 2장 구해와가지고 신혼시절에 단칸 새빵 살 때예요. 촌스러운 브로마이드 2장을 구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4살짜리 아이한테 그걸 가르치더라고. 따라해라 하면서. 보니까 그림 한 마리, 코끼리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밑에 한글로 코끼리라고 되어 있고 또 밑에 한글로 엘리펀트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지라프, 기린 한 마리 그려져 있고 한글로 기린, 또 한글로 지라프. 이걸 막 따라하라는 거라. 아이고 내가 너무 저도 잘 몰랐지만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큰 소리를 쳤죠. 여보, 애 공부 내가 시킬게. 당신 비키봐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를 뺏었어요. 당신은 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거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 4살 때 딱 아이를 뺏었잖아요. 근데 막상 애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생각해보죠. 제가 어떻게 양육받은지를 알면 기억을 되살려서 하려고. 근데 기억해봐도 돌이켜봐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일 어린 시절에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게 8살 때 어느 날 봄날 아침이었는데 엄마는 섬유공장 노동자로 밤일 하러 가셨고 2교대 하기 때문에 이제 단칸 새방에서 아빠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형 4학년, 제가 1학년, 동생 6살이었는데 그 전날 밤도 아빠가 형을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함께 잠들었죠. 아침에 막 형이 울면서 저를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일나 보니까 진짜 옆에 요에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 우리 아버지 이제 지병이 있으셨는데 시립의료원에서 이제 가료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옛날 말로 폐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약이 잘 안 들어서 계속 약을 투약하면 내성이 생겨서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죠.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없이 이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케어해야 하니까 뭐 양육받은 경험 이게 전혀 없죠. 더군다나 그것도 이제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4학년쯤 됐을 때는 우리 삼형제가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졌어요. 엄마는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고. 그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중학교를 저는 뭐 이렇게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겨우 졸업했고요.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상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치고 애는 뺏었지만 저는 양육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방치되고 거의 뭐 슬럼가에서 욕이나 배우고 이렇게 양아치처럼 이렇게 컸어요. 그럼 뭐 또 공장 다니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금융고시를 했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아주 잘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애도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양육 경험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뭔가 하면 대구 시내 가장 큰 서점 뛰어갔잖아요. 당시에는 제1서적이 제일 컸어요. 그 제1서적 지하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는데 육아 코너에서 닥친 대로 자녀교육 지침서, 소위 말하는 육아서적들, 다른 선배 부모들의 경험담들 이런 걸 막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눈을 뜨게 됐죠. 우리 엄마들은 보니까 아주 손쉽게 아이 키우는 정보를 얻고 이러더라고.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근무해가지고 일찍 출근하면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이랬거든요. 엄마들 보니까 노란 차 딱 떠나가고 나면 학기 초에는 그냥 냉장고에 등 돌리고 뛰어 올라가더라고. 왜 애 처음 뭐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보낼 때 그러라죠. 뭐 애 운다고 달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믿고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돌아서라고. 그래 애들도 포기하고 뭐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적응한다고. 그 학기 초에 엄마들 막 바로 냉정하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밀린 연속극 다운받아 보거나 아니면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엄마도 이러더라고. 근데 좀 있으니까 며칠 지나니까 이제 안 올라가대?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눈을 맞추고 막 수다를 떨고 그 자리에서 또
또 좀 있으니까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하나 딱 찍어가지고 꼬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언니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막 뭐 궁금하고 묻고 막 이렇게 자녀교육 정보를 얻더라고.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언니 집에 저도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언니가 우리 집 아직 청소 안 했는데 귀신이죠. 아, 그래가지고 언니 집에 가가 언니한테 관심이 없고 언니 뭐 커피 끓인다고 뭐 계산할 때 과일 깎고 이렇게 할 때 애들 방을 막 사사치 수색하면서 좀 둘러봐도 돼 집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전집 우리 집에 없는 거 꽂혀있는 거 찾고 막 고학년 책상에 뭐 학습지 뭐 놓인지 살피고 막 이러죠. 엄마도 이렇게 쉽게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도 저보고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안 가더라고.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자녀교육 굉장한 고수거든요. 뭐 교직에 오래 있었거나 뭐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왜 4살 때부터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웠어요. 모든 걸. 그것도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알아요? 네. 저는 거기 원조 멤버거든요. 15년째 지금 회원인데 지금은 애가 다 커서 이제 글을 안 쓰지만 옛날에 제가 잠순에 글 쓰면 원고를 10만 원씩 주고 이랬어요. 서울에 코엑스 올라가서 잠순 회원들 대상으로도 3년 연속 강의한 적도 있고요. 잠순에 명예회원도 했고요. 모르는 게 없다니까 자녀교육에서. 좀 과장하자면. 근데 아무도 저한테는 커피 한잔 하자고 안 캐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시내 나가서 서점에서 책 읽고 막 이랬죠. 물론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근데 신기한 게 육아서적을 닥치는데 읽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학교를 충분히 못 다녀서 너무 아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제 아이 키우기를 제가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엄마들 보면 자기가 어릴 때 발레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근데 못했어. 그러면 여자아이 나오면 꼭 발레 보낸다니까. 그러면 원장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와, 따님이 다리가 잘 찢어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6학년까지 보내잖아. 소질 있는 줄 알고. 근데 시내 나가서 육아서적을 닥치는데 읽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영재자 들어간 거, 서울대자 들어간 거 이런 거 있죠. 왜냐면 공부를 내가 너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가지고 너무 막 분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읽다 보니까 신기하게요. 많은 육아서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잡히더라고요. 이걸 엑기스라고 하죠. 왜 예를 들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쭉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올리브를 추악해요. 그래가지고 틀에 넣어서 짜죠. 그러면 딱 남는 게 뭐예요? 기름이죠. 이런 것처럼 많은 책들을 막 두껍고 막 이런데 막 다 읽다 보면요. 거기서 딱 짜이는 게 있어요. 엑기스, 핵심. 수많은 육아서적을 읽다 보니까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하나 제가 딱 잡았어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 이거 뭐 단순하고도 만고불변이 진리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책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제가 새롭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근데 참 우리 가족은 운이 좋게도 그때 우리 아이 4살 때인데 우연하게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에서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어린이 서점 간판을 발견했어요. 뭐야? 이 어린이 서점. 저는 달서구 살거든요. 달서구에 있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전문 서점인데 지금은 망하고 없어요. 요즘은 이제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가니까 여기 뭐 칠구에 있는 개똥이네 생각하더라. 전집 할인 매장. 그럼 제가 말하는 어린이 전문 서점은요, 전집 할인 매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옥 같은 어린이책 단행본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세계적인 그림책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서점 발견했다 하면서 가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딱 알던 시기에 극하길래 이제 온 가족이 따라 나섰죠. 온 가족 해봐야 다 셋이지만 가가지고 진짜 보니까 아니 진짜 주옥 같은 세계적인 어린이책, 아까 교감 선생님 말씀하신 존 버닝햄의 지각대행 존을 비롯해서 뭐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정말 세계적인 그림책들 막 아주 막 손쉽게 막 갖춰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스님을 계속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공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거의 없고요. 공공도서관도 집 가까운데 잘 없고, 저는 남부도서관을 갔는데, 앞산 밑에, 가보면 어린이책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은 더 하고, 당시 학교 도서관은 가끔씩 집에서 책 한 권씩 보내래, 학교로. 그러면 당장 저도요, 우리 집에서 제일 싸구려 책,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을 애 손에 들려서 보낸다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럼 학교 도서관에 전부 그런 책만, 쓰레기 같은 책만 있었어요. 지금은 뭐, 오늘도 내가 여기 오다 보니까 태전도서관이라고 있더라? 네. 맞아요? 네. 여기 또 뭐 구수산 도서관도 있죠? 네. 이렇게 공공도서관이 이제 많이 들어섰고, 또 곳곳에 보면 작은 도서관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어머니들이 아이 교육 참 좋아졌어요. 학교 도서관도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이렇게는 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린이 전문 서점 나가서, 저는, 그 당시에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하던 시기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꼭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집에 올 때 평균적으로 약 15권 정도 그림책을 사서 와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아이한테 읽어주죠. 물론 우리 와이프가 주로 읽어줬지만, 근데 일주일 하면 몇 번 읽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다음 주에 또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 스님을 가고, 이걸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4살 때부터.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아이와 함께 아빠가 12년을 다녔다는데 반응이 없네. 이거 완전히 엎드려 절박이네, 엎드려 절박이. 아니면 계산이 잘 안 되거나, 뭐,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카이 뭐. 아니, 진짜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잘했다 싶어요. 물론, 수학 공부 시킬 때는 뚜껑이 많이 열리죠. 그래가지고 애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막 있잖아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솔직히 말하면 정신병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건데?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한번 뚜껑 열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애가 정말 한 방에 알아듣도록 내가 설명하고 싶은데, 깔끔하게 막 탁 이해하도록 막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 마음은 막 꿀떡 같은데. 근데 못 알아들으면 속상하죠. 우리가 수학 공부하다가 오답 나오면요, 저는 성질 급하게 생겼잖아요. 부모교육 받아보면 나전달법을 쓰래. 나전달법 들어봤어요? 아니면 뭐 영어로 아이메시지 기법. 애의 뭐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고 막 비난하지 말고, 그죠? 그때 느끼는 부모의 감정을 전달하래. 그래야 애가 상처를 안 받는다고. 이론적으로 이런 거 다 배웠죠. 저도 책에서 다 봤어요. 애가 수학 문제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저는 나전달법을 써야죠. 아빠는 네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정신을 안 차려가지고 오답이 나와서 지금 몹시 속이 상하단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저는 죽어도 깨나도 안 돼요. 저는 오답 나오면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정신 차리라고. 뭐 욕해서 할 수 없어요. 이상하게 내가 이거 내 치명적인 질병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죠. 근데 애 때리면 집중할 줄 알았거든요. 머리 쥐어박으면. 근데 정신을 차리라고 머리를 쥐어박았는데 정신을 놓더라고. 그래서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가지고요. 아빠를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라. 그럼 더 우라통 터지잖아요. 나는 지금 네 정신 차려서 좀 이걸 잘 이해하라고 쥐어박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당황하고 애가 위축되고 아빠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이러면 너무 속상하죠. 그럼 더 열받는 거라. 그럼 근데 이게 병이잖아요. 조절이 안 되잖아.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자꾸 또 홧김에 이제 애 풀던 수학 문제집들 또 말아가지고 또 머리통 몇 대 때리다가 또 때리다 보면 또 더 열받죠? 더 못 알아듣거든? 그러면 이제는 문제집 째쁘잖아요. 이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문제집 몇 장 째서 쓰레기통에 쳐박고 그죠? 애 방으로 보내죠. 어머니도 아마 이런 일 많을 거라. 아직 1학년이라서 잘 없나 몰라. 한 3학년만 돼도. 그리고 이렇게 애 뭐 쥐잡듯이 잡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내가 꼭 정신과 가봐야지. 정신과가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 엄마들은 정신과 말고 그래 상담센터 어디 없나 한번 알아봐야지. 네이버 검색 막 하고 이러죠. 근데 이건 정신과 가도 안 돼요. 이 풀타임 사이코라야
정신과 가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거나 아니면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 증세는 풀타임이 아니고 딱 2시간이라 2시간 지나면 맨정신 돌아오더라고. 이상하죠. 저도 2시간 지나면 정신이 차려져서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고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애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내가 불안해서 찌라는 거죠.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요, 이상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찾아오죠. 참 이상해요. 그리고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확신이 없어서 혼란스럽고요. 뭐 눈높이를 할까 싱크빅을 할까부터 시작해서, 그죠? 영어는 공부방을 보낼까 뭐 GMB를 보낼까 뭐 아니면 멀리 차 타고 어디 뭐 좀 여기 뭐 아발론 들어있어요? 아직 저학년에서 아발론까지는 갈 필요 없겠네. 하여튼 뭐 이런 고민이 하루에도 12번 더 들죠. 옆집 언니는 뭐 이상한 거 하던데 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애 잡는 거라 이제 내 불안감이 사실은 애한테 전가되고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애한테 이제 빌려 가야 되는데, 빌려 가려면 그 전에 뭔가 좀 입으로만 비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쨌든 문제집 다시 다 펴고 찢어진 부분 있으면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복구한 다음에 애 방에 뛰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침대 머리맡에 우리의 손을 잡고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빌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아까 아빠 미쳤나봐. 니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아빠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인간이 될 거야. 아빠 인간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 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쩌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들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기는 왔는데, 그죠? 실패는 생략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패도 훨씬 더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애한테 못할 짓도 많이 하고요. 너무 참 속상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그걸 다 지나서 이걸 이제 말해도 상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어머니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잘난 척을 하더라도, 아, 저 인간이 잘난 척을 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실패를 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또 털고 일어나서 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치유하고, 물론 다 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다시 손을 잡고 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이랬죠. 많은 엄마들 보니까 한 3, 4학년까지 버티다가 아이고 이렇게 관계 나빠지니 차라리 학원 보내는 게 낫겠다 하고 포기하고 학원 보내더라고요. 뭐 물론 뭐 뭐 필요하면 학원은 뭐 이렇게 보내야 되지만, 그러나 사교육은요 의존의 대상은 아니에요. 활용의 대상이지 의존의 대상이 아니거든.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듭 생각해도 내 하나뿐인 우리 아들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교육이 있었으면 저도 보냈겠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교육의 아기를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인증샷이에요. 그 어린이 서점에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어린이날 그 놀이동산에 놀러 안 가고 어린이 서점에 책 사러 오면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가서 이벤트 했잖아요. 저 연출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절대 저한테 뭐 이렇게 다정하게 손 얹고 이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엔 제가 하도 못되게 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좀 커피 좀 태워달라고 하면 일부러 독하게 태워줘요. 빨리 죽으라고. 진짜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출해가지고 손 얹고 있고요. 애는 쪽팔린다고 머리 쳐박고 있고요. 근데 지금 거듭 생각해봐도요, 어린 시절에 제가 수학 공부 시키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 고맙게도 좋은 어린이책을 제가 만나는 바람에, 좋은 어린이책 그죠?에 관해서 내가 눈을 뜨는 바람에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아이하고 제가 많은 책을 읽어주면서 울고요. 아이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저는
특히 아버지가 30대 후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보다 먼저 떠날 게 명확관하죠. 더군다나 이제 저는 나도 사실 못 넘기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애한테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어줬어요. 특히 아빠의 죽음 뭐 이런 거. 읽다 보면 내가 막 침대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막 읽다가 제가 막 복받쳐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면 우리 애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빠 왜 그래 울어 하면서 슬퍼 하면서. 근데 아빠가 이제 맨날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화책에서 감동을 받고 울고 이런 걸 보면서 지도 이제 다른 걸 느끼고 이러는 거죠. 다른 분위기, 아빠의 다른 분위기를 알고 이렇게 자랐죠. 책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머리로만 알고요. 어떤 분들은 가슴까지 와 있고 어떤 분들은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가 특히 어린 시절 좋은 어린 책 읽기가 우리 아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몬테소리 여사가 제가 유치원 부모교육 가서 들은 거예요. 우리 아이 유치원에 그때 뭐 100명 정도 가서 부모교육을 받았는데 아빠는 저 혼자뿐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유치원 원장님이 막 커피 타가 직접 들고 오고요. 청일점 아빠가 왔다 하면서.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몬테소리 여사 그렇게 말했대요. 한 어린이가 전형적 인간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하나는 신체 영역, 하나는 인지 영역, 하나는 정서 영역. 이게 골고루 발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인지 영역이 발달해. 초등 저학년 때 또는 유아기 때.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 왜곡되는 거죠. 애들이 자기 나이에 너무 뛰어넘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요. 학교 가서 생활하기 어려워요. 친구들하고 말을 섞어보니까 너무 시시하거든. 아는 것도 없고. 그럼 친구 사귀는 게 시시해서 책으로 다시 들어가줘요. 이래가지고 책 속으로 도피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 세 영역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신경 잘 쓰고 있죠. GMO 조작식품 이런 거 피하고 유기농 먹거리 가능하면 찾고 MSG 안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자, 인지영역 발달을 위해서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요.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은 저보다 사실 요즘 어머니들이 훨씬 잘하시죠. 저도 옛날에 잠순에서 체험학습 이런 거 하면 정말 알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주말에 2박 3일, 뭐 방학 때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아이 데리고 이제 뭐 해외는 못 나가고 전국을 다녔는데 그럼 그 후기, 리뷰 이런 거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잖아요. 게시판에. 그럼 진짜로 팬덤이 생겼다니까? 엄마들이 제 글을 그대로 프린트 해가지고 그 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랬고 저는 그 옛날에 문화관광부 장관했던 유흥준 교수라고 아세요? 영남대에서 교수하셨던 그분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런 거 읽고 이제 그 유흥준이 자기 대학원생들 제자들 데리고 다녔던 코스를 제가 우리 아이하고 같이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그죠?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야 될 좋은 뭐 이렇게 박물관이나 체험시설이나 뭐 이런 걸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서 잘 하시더라고요. 캠핑도 요즘 많이 하시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생각하는 힘이 잘하는 거예요. 그 수능 같은 거 쳐보면요. 고3 때 치는 것하고요. 한 25살 때가 치는 거하고 달라요. 세견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면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니까. 합리적 사고 능력 이런 게 자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직접 경험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이 간접 경험이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읽기예요. 아이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지만 나 말고 다른 아이들의 경험을 책 읽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 책 읽기가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습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고력이죠. 사고력. 물론 사고력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걸 풀어서 말하면 생각하는 힘, 수학적 사고력도 있고 뭐 논리적 사고력도 있고 비판적 사고력도 있고 뭐 많지만 포괄적으로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이상하게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게 되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당연히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텍스트, 문자로 되어 있는 큰 그죠? 지문들, 이게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독해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따라서 어휘력도 풍부해지고요. 또 좋은 어린이책은요 창의성을 굉장히 잘하게 해요.
전집은 창의성 전혀 못 자라죠. 전집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색깔 똑같고, 뭐 파스텔 톤으로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판형 똑같고요. 뭐 활자 똑같고, 정말 질식하기 딱 좋죠. 근데 좋은 그림책은요, 안 그래요. 크기가 일단 다 달라. 짜증난다니까, 같은데요. 책꽂이 안 들어가는 책이 있어, 그림책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 정말 무식할 때 우리 와이프가, 거인사냥꾼을 조심하세요. 이만한 책꽂이가 안 꽂혀. 너무 커가지고, 넓고 크고. 코끼리형 봐봐, 뭐 이런 거. 또 어떤 건 앞으로 틱 튀어났어요. 납작하고 앞으로 길쭉하게. 짜증난다니까? 저처럼 군사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짜증나. 책꽂이에 탁탁탁 들어가서 다 눈에 착 정리돼야 이 좋은 책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라. 그리고 어떤 책은 회화 기법을 사용하고요. 어떤 책은 판화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책은 뭐 책 속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요. 어떤 책은 표지가 오돌도돌 하고요. 어떤 책은 팝업북이라고 하죠. 책을 막 펼쳐서 쫙. 해리포터와 호그와트의 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비싼데, 우리가 막 그거 사달라고 쫄라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영어책 사러 분당에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애가 그걸 보더니, 그걸 영어 동화책 고르라고 하니까, 제가 잠수는 영어 할 때, 엄마표 영어 할 때, 그죠? 사람 책은 안 고르고, 그거 팝업북 고르다니까? 5학년짜리가? 애기들 볼 것 같은. 근데 제가 과감히 샀잖아요. 그때 몇만 원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 그냥 쫙 펴가지고 호가트에 성이 펼쳐지는 거라. 근데 애들은 그거 정말 좋아하죠. 자, 좋은 의책을 다양하게 만나다 보면 정말 창의성이 자라요. 우리 영수 꼬마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애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냥 지금 노는 시간에 연구소에 와서 저하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도 하고, 또 제가 아이들 키웠던 수학 공부 방식대로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을, 극소수의 아이들을 이렇게 수학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 엄마들, 보통 직장 다니는 엄마들 퇴근해 올 때까지 우리 연구소에서 계속 놀거든요. 근데 애들이 최근에 자발적인 프로젝트를 한 거라. 이상한 헌 박스, 우리가 버린 박스 있잖아요. 그걸 또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죠? 박스 안을 입체 구조물로 꾸미는 거예요. 계단도 만들고, 뭐 창문도 만들고, 작은 미니 집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사람도 집어넣고, 뭐. 정말 창의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못 보고 있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해, 뭐 이래야 되잖아. 너무 신기한, 애들 가만히 놔두고 관찰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창의력도 잘한다니까. 이걸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콩나물 키우기. 콩나물 씨루 보면요, 밑이 뻥 뚫려 있고요. 위에 헝겊으로 덮어놓고 계속 물을 붓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콩나물이 자라기는 커녕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뭐가 될까 싶은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자라요. 안 그래요? 엄마들이 너무 잘 들으신다. 하품하고 졸고 이러면 내가 빨리 끝내려고. 저는 우리 태전초등학교 처음 와요. 태전동 유명한 동네잖아요. 운전면허 시험도 저 치러 왔고. 이 동네 사실 아는데, 과학대학도 몇 번 오고, 뭐. 요 앞에 보면 복사집도 아주 친한 복사집도 있고요. 근데 태전초등학교 처음 왔어요. 며칠 전에 요 옆에 학교 뒤쪽에 태연초등학교? 또 좀 있으면 뭐 또 태암초등학교라고 있더라? 하여튼 칠곡이 학정초등학교, 뭐 우남초등학교 많이 오는데, 엉뚱한 데 드셨는데요, 콩나물. 이상하게 뭐 저게 콩나물을 자라게 할까 싶은데, 사실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수분의 일부를 콩이 머금고 있다가 자라는 거야. 자, 우리 애들도 이거 같아요. 좋은 논의책을 읽으면 이상하게 아이들에게 무엇이 남아서 자라게 하는 거죠.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해요. 근데 엄마들은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냥 책 읽고 나면 뛰어가가지고, 그러고 왜 된대? 뭘 깨달았어? 앞으로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낼 거야? 어떨 거야? 뭐. 인사는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개사코 뭐. 이 확인하죠, 확인? 또 훌륭한 전집 출판사들이 엄마들이 질문 만드는 거 어려워하니까 저것들이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다 두 쪽, 세 쪽 질문지를 붙여줘요. 이건 저는 뭐 오늘 보고 말 거니까 좀 못되게 말할게요. 상처받아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책이 아니고 문제집 또는 교재 이런 거죠. 책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좋은 어린이책 어떤가 하면요, 아무 짓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책을 읽고 아이들이 정말 낄낄거리면 돼. 재미있었다 이런 느낌만 남으면 돼. 아니면
엄마 나 이거 슬퍼서 못 읽겠어. 이런 책이 있거든. 얘는 뭐예요? 벌써 슬픈 걸 알았다는 거잖아. 책을 읽다가. 몰입해서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슬퍼서 못 읽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려요. 자, 이러면 애들이 책의 맛을 경험하는 거죠. 유아기 때는 초등 저학년 때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좋은 책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죠? 그리고 또 불안하니까 계속 가서 질문하고 이러는 거라.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책 읽을 때 엄마의 질문을 예상해야 되죠. 엄마 또 널뛸 테니까 대답 못했다거나. 안 그래도 캣죠. 수학 공부 때문에 충동 조절 장애 증세가 자주 발작하는데 책 때문에 또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책은 절대로 제 생각에는 독서 지도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전문가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좋은 책만 읽혀주는 거라. 읽어주고 좋은 책 찾아주고 도서관에서 빌려주고 이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니까.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아주 조져요. 여러분들 다 해봤죠? 호작질. 아니 분명히 애를 돕는다고 하는 짓이 애 자존감을 낮추잖아. 안 그래요? 그게 가능하면 우리는 개입 안 하는 게 좋다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자, 제가 부탁하는 거 뭔가 하면요. 절대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묻지 마라.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충분히 공급받을 걸.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학교 도서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입하거나.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요.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고요. 이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책 읽으면요. 자꾸 중간에 생각이나 상념이 떠오르고 어린 시절 회상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땠지? 뭐 그래가지고 책이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자, 이런 작업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게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생각을 자주 해야 생각하는 힘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독화 활동하면 안 된다. 아니, 저는요 진짜 아이한테 손 안 댔어요. 책 읽어주고 같이 울고 웃고 이건 많이 했지만 심지어는 학교에서 또 철저히 독후감 써내네. 우리는 독후감 쓰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썼던 독후감 5학년 때 다시 프린트해가고 학교 선생님 많이 속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학년 때 일인데요. 대구광역시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갑자기 창의력을 강조하는 거라. 지금은 대구는 제일 강조한 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교육감님은 창의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 학교 대표 한 명씩을 뽑았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190개 있었는데 대구에 교대에 다 모았어. 6학년 190명을. 우리 애도 이제 학교 대표를 뽑혀서 갔죠. 190명이 8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을 쳤어요. 창의력 테스트를 하는.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국어 2문제. 이렇게. 근데 우리 애가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자꾸 발표날을 기다리는 거라. 좀 잘했나봐. 그 저는 애가 상처받을까봐 발표날 기다리지 마라 했어요. 아빠는 니를 멀리 보고 키운다. 수능이나 또는 그 이후까지 보고 지금 아빠가 니하고 이렇게 꾸준히 책을 읽고 하고 있으니까 니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이래서 나중에 수능 때 니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초등 6학년 때 뭐 벌써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는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다 나왔어요.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고학년들 어디 주로 있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거기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영재교육법이 통과돼서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한 60명씩 뽑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때 나온 문제 중에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고 있는데 솔로몬한테 어떤 애기 엄마 둘이 애 하나를 안고 찾아왔어. 친모를 가려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애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죠. 그랬더니 친모가 놀래가지고 제자한테 양보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하자고 했죠. 반 쪼개서 나눕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눈치를 채고 이제 친엄마를 찾아줬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성경이 있죠. 이 지문을 주고 문제가 뭐였어요? 네가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가 났어요. 이게 많이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겠죠. 생각하는 힘이 많아야 되고 논리적이라야 되죠.
뭐 주사위를 던져서 찾아줍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감점 당하는 거라. 그죠?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애기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울린 다음에 어떤 아줌마한테 기어가는지 한번 본다. 이런 거. 자기 엄마한테 기어갈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죠? 찾아내가지고 엄마를 찾아줘야 되죠. 이런 시험이 8문제가 나왔어요. 수학도 참 재밌는 문제 나왔는데 칠판이 없어서 설명 못하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발표가 났는데 우리가 거기서 5등 했어요. 놀랍죠? 뭐 영재교육 뭐 Y지만 다닌 적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어린 선생님하면서 좋은 어린책을 읽고요. 영어는 잠수는 영어 저하고 하고, 또 수학은 제가 또, 그죠? 아이한테 꾸준히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 이런 거 하고 이랬거든요. 수학 공부 궁금하시면 내년에 또 부르시면 돼요. 영어 공부, 엄마표 영어 공부 궁금하시면 후내년에 부르면 돼요. 어떤 뭐 극하더라고. 극하다 우리가 다 크는데 욕하면서. 다 클까봐 걱정되시는 분은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으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한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 강의가 동영상으로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혹시 도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진짜로 우리가 5등 해가지고 동메달 받았잖아요. 제가 이번 연휴 동안 심심해가지고 5월 초에 연휴 많았죠. 4월 달엔 내가 이 강의 자료에 이런 사진 없었는데 하도 연휴 때 심심해가지고 뒤적거리다가 애 방 청소하다가 이거 처박혀 있는 걸 꺼내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서 넣었어요. 수학 공부 참 궁금하면요. 7월 13일 날인가? 우남초등학교 있죠, 여기 칠곡에. 제가 수학 공부 강의하러 와요. 거기 왜냐면 4월 달에 오늘과 똑같은 주제로 우남초등학교 강의했는데 엄마들 성질이 정말 급하더라. 코디하고 막 엄마들이 모여서 회의하더만은 바로 교장실에 찾아가대. 벌써 연간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계획이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가할 수는 없어. 근데 하여튼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해가지고 교장선생님 허락받고 저를 다시 초대했어요. 그래서 7월 13일 날 이번에는 수학 공부 이야기 해달라고. 신기하죠? 자, 책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뭐 푸르미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을 테고, 또는 교원 언니들도 맹활약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 없죠. 자, 근데 이상하게 막상 현실에 가면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40 안 되신 분들은 다 수능 시해야 되잖아요. 수능 고사장에 가면요, 8절지로 16쪽이 국어시험이에요. 첫 교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험의 첫 교시가 국어시험인데 8절지로 16쪽이 나와요. 첫 페이지부터 보면 뭐 지문이 꽉 있고요. 뭐 빡빡한 지문 열심히 읽고 또 기억니은 디귿 니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고 뭐 겨우 알아듣고 해가지고 밑에 문제 달랑 3문제 달렸어요. 그 숨 막 헐떡이면서 풀고 나면 페이지 넘기죠. 한숨 돌리면서 페이지 넘기는데 그만 페이지 넘기자마자 다음 페이지에 산더미 같은 지문이 또 기다리고 있어. 이걸 계속 16쪽을 해결해야 돼요. 수학 같으면 엎어놓고 자면 되잖아.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다 해봤죠? 수학은 그냥 엎어놓고 자는데, 아니, 우리 양심이 있지. 이건 국어인데. 그냥 엎어놓고 잘 수 없죠. 그래가지고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 독해 능력, 속도가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정말 제 후배 하나가 어느 날 수능 감독도 갔다가요. 경북기후연구 교사할 때 수능 감독을 갔다 왔는데 자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수능 감독도 갔다 올 때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형, 큰일 났다 하면서. 왜? 하니까 와, 내가 오늘 수능 감독 갔는데 국어 수능 감독을 하는데 30명 중에 시간 내에 문제 다 풀고 마킹하고 답안지에 수험표 뒷면에 정답 옮겨 적는 애는 하나밖에 없더라. 야, 이거 책이더라. 책이 하는 거라. 수능 문제집이. 여러분들 모른 척 하네? 수능 안 쳐봤나? 잊어버렸죠? 책 같다니까? 느낌이? 그래가지고 아빠가 내보고 어떡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책 한 걸 딱 권했죠. 니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주자. 책 읽기에 관해서 우리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책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막 그걸 막 밤새도록 읽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자기 퇴근하면 집에 가서 애를 차에 태워가지고 제가 다니는 어린이 서점에 저녁 도시락을 싸서 매주 월요일마다 오더라고. 그걸 몇 년을 하더라고.
이 아빠가 O형이거든. O형은 한번 꽂히면 끝까지 하죠. 그러니까 체육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다 알았어, 어릴 때. 근데 아이와 함께 자라면서는 책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때 되면 전부 시간 부족이라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내려와 봅시다. 고등학교 가면 체육 시간 없어요. 입시해야 돼. 입시는 뭐예요? 핵심이 수학이거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요, 뽑아가지고 특설반 야자 시간에 특설반 가보면 일제히 다 수학이 점수 꺼내고 있어요. 우리 영남고등학교 나오는데, 영남고등학교에서 60명을 뽑아서 정신병동 같은 데 집어넣었대. 우리의 표현에 따르면. 벽 하얗게 해가지고 독서대 60개 쫙 놓고, 성적순으로 1번부터 쫙 앉으면, 딱 시간이 시작돼, 자습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일제히 가방에서 다 꺼내는 게 수학의 정수.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자기 공부 시간에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수포자들은 뭐, 아니지만. 그리고 나머지 30% 영어 공부, 10% 사탐, 과탐, 이래요. 그러니까 책을 따로 읽을 시간은 현실적으로 없다. 중학교로 내려와요. 애들 다 컸잖아요. 이제 때려도 말도 안 듣고, 뭐, 겁줘도 잘 말 안 듣고 이래요. 그리고 스마트폰 다 들고 있고, 게임하고 있죠. 그리고 엄마들이 자꾸 잔소리해서 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지 방문 쾅 닫는다니까. 그러면, 난생 처음 애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해봐요. 그 앞에서 엄마 어떻게 됐어요? 다리 풀린다니까. 지금 저학년 때는 내가 멋대로 행패 부리지만 나중에 사춘기 되면 다 돌려받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거짓말 안 해요. 저는 어릴 때 슬럼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욕이 하도 내한테 많이 뿌려져가지고요. 저는 나도 모르게 욕이 막 자연스럽게 네이티브처럼 강의할 때 내가 막 비속어 막 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쓴다니까 평가할 때 선생님이 뭐 찌랄이란 말 썼어요. 권충에서 내한테 연락 오고 막 이래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뭐 자르든지 말든지. 아니, 뿌린 대로 나오는 거니까.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이게 어릴 때부터 저는 뭐 얼마나 욕 잘하는지 뭐 우리 와이프가 인정하잖아요. 교회 갈 때 정말 내가 마음먹고 욕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 뭐라 하잖아요. 오늘 당신 웬일로 욕 안 하노 하면서. 욕 해도 찌랄이고 욕 안 해도 찌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패 부리면 사춘기 때 다 나타난다니까? 뿌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행패를 부렸더라도 2시간 후에 정신 차리면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치유해야 돼요. 미안하다 하고. 엄마 자존심이 있지, 뭐, 개사고, 엄마가 또 미안하다 하면 저게 나중에 지멋대로 할 거야, 개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도보동이나 이런 데 가면 중학생 엄마들은요, 책은 안 읽지, 책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목골목에 있는 국어 논술 전문 학원, 이런데 비싼 돈 주고 보내요. 거기 가면 뭐 전문가들이 뭐 권하는 좋은 책을 읽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좋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멍 때리는 기술을 배우고 있죠. 제가 하는 말 아니라니까? 대치동에 유명한 이범 선생 알죠? 그런 분들이 다 한 말이잖아요. 사교육의 우리나라 1인자들이 학원에 가서 5%는 조금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전기세 내려온다 하죠. 그리고 배우는 건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그렇다니까? 자, 다시 초등 고학년으로 내려와요. 책을 가면 고학년들 전부 Y 들고 있어. 아니면 학습 만화 들고 있거나. 대부분 이렇죠.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 답답해 죽겠잖아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할 수 없이 뭐 시켜요. 한우리 독서논술. 아니면 주니어 플라톤.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참, 하고 있는 거 보고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다시 저학년 내려와요. 저학년 때는 다 뭐 눈높이 국어 하거나 뭐, 구몬 수학 하거나 뭐, 학습지 하고 있죠. 학습지. 소위 말 학습지. 교원들한테 완전히 꼬시키는 사람들은 빨간 펜까지 하고. 미안해요. 교원 언니들한테도 미안하고, 하고 있는 엄마들한테도 미안하고. 이상하게 애들이 학교 들어오고 나서는 책 더 안 읽죠. 뭐, 서점에 그래도 뭐 책사랑 가보면 뭐 고를 건 학습 만화밖에 없고. 서점 가면요, 중앙매대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 전부 학습 만화 올려져 있어. 왜냐하면 그게 많이 남거든. 책은 싸구려라서 원가는 적게 들고 마진폭은 크고 이러니까 그런 걸 제일 눈에 띄는 곳이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서점 가면 좋은 책 고르기 어려워요. 대형서점도 마찬가지고, 교보나 용품 가도요. 이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다니까. 저는 지금 뭔지 잘 모르고, 그죠? 그 학습지하고, 학습지 하지 말라니까? 불안해서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뭐, 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아이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자랄 것인가?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하는 거라, 초등 저학년 엄마들 보면, 뭐 60m 운동회 때 하는 60m 달리기처럼. 그러면 지금 바로 옆집 애보다 빨리 뛰어야 되지. 스타트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육상 경기 보면 스타팅 블럭이라는 거 사용하죠. 다리 뒤에 발을 얹어가지고 밀고 나가는. 이게 전형적인 단거리 경주 주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옆집에 뛴다고 내가 따라 뛰어. 가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지원하고 나면 매당 한 3, 4학년 되면 지쳐 쓰러지고. 특히 3학년 여학생들 보면요.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하면 찾아가서 죽이려고. 이게 대부분요, 수학 공부를, 그죠? 60m 달리기 하듯이, 구몬수학 하면서 초식을 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라. 처음에는 재밌어서 길게거리면서 하죠? 이게 계속 지치죠? 유형학습 하는 거죠. 지금 수학 공부 이야기 아닌데,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지나 문제집은 그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어떻게 하는가? 수학 같으면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에 시킨 대로 개념을 잡는 거죠. 해보라는 거라. 예를 들면, 삼각형의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다. 이걸 아이들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해요? 삼각형을 A4나 이런 거 도화지를 가지고 오리라 하죠. 오린 다음에 가운데 한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각을 각각 찢으래. 그리고 찢은 걸 이렇게 붙여보래. 각들끼리. 그럼 어떻게 돼요? 평평해져요. 아, 그래서 180도구나. 이렇게 경험해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수학 교과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문제집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거든. 그리고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외우는 거죠. 외워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응용되면 참 어려워져요. 사각형 한쪽 각의 합은 360도다. 그럼 사각형을 4조각 내요. 각을 각각 다르게 해서. 그래가지고 붙이면 또 원이 된다니까. 자, 교과서에서 이런 걸 해보라고 해요. 해보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을 말해보시오 하거든. 엄마들 보면 애들 교과서 집에 있지도 않고, 지금 수학 공부로 가고 있다. 교과서가 집에 있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말해보시오 하면 다 비우고 지나가요. 이걸 학교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도 못해. 왜? 하나급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것이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전체 공부로 말하면 책 읽기를 하는 거죠.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 또 아이로 하여금 많이 읽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근데 학습지나 뭐 이런 거 하는 건요,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죠. 문제 푸는 스킬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안 해도 되고요. 언제 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 풀어. 우리 애 고등학교 가니까 1년에 8번 모의고사를 치더라고. 교육적 모의고사 4번, 3, 6, 9, 10을 정해져 있죠. 사설 모의고사 또 4번 쳐요. 사립학교 가니까. 중간기말 있죠. 1년에 12번 시험을 쳐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틀리면 오답노트 하라 해. 우리 애는 다행히 몇 개 안 틀려가지고 오답노트 하루 저녁이면 다 해요. 반타작하는 애들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내에 노트에 오답 뺏긴다니까? 한 달 끝나면 또 시험 쳐. 그리고 학교 보충 수업이고 뭐 정규 수업이고 전부 문제 풀고 있어요. EBS 봐요. 다 문제 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문제 푸는 스킬 배우면 돼요. 지금은 뭘 할 땐가 하면 이 자녀교육 마라톤이기 때문에 60m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 가면 지금 애들이 벌써 코스에 들어가서 뛰고 이런 게 아니죠.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몸을 갖추는 거, 이게 중요해요. 심폐능력도 기르고요. 근력도 키우고 이런 거. 아이들 학습에서 근력을 키우고 이런 게 뭐예요?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게. 이게 신체적으로 말하면 근력 키우는 거죠. 진부한 표현이지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거죠. 지가 생각하는 힘이 있어서 문제를 풀어야지, 누가 풀어주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내가 흥분하려고 하네. 우리 애 다 컸는데.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 답답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저만한 자녀교육 고수를 만나기 어려워요. 잠수에 가면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요? 모르죠.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초등 중학년 때 좋은 일찍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은 제한돼 있어요. 학교 생활하고 또 자고 친구들과 놀고 밥 먹고 하면 시간 얼마 안 남아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걸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게 10,000원이 있어요. 점심을 먹는데 내가 10,000원을 쓰면 티셔츠를 사는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10,000원을 지불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럼 내에게 있는 시간이 2시간 있다고 쳐요. 내가 학습지를 하는데 1시간을 쓴다면 좋은 책을 읽는 시간을 내가 대가로 지불하는 거라니까. 어느 게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거 잘 못하는데 콩나물값 즉각적으로 깎는 거 이런 거 잘하지만 길게 보고 사고하는 거 엄마들은 잘 안 돼. 이게 성적인 특성 같아. 아빠들은요, 회사 생활, 조직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 전체 회사의 매출에 어떻게 기여할지 이런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당장 지금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들이 보통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빠들이 물론 무책임하게 말하지만 아빠들이 보통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 그냥 놔둬라 뭐 이렇게 하죠. 태국에 가보면 뭐 애 울고 있고 엄마 뚜껑 열려 있고 막 가면 막 지뢰 밟듯이 막 지뢰 안 밟으려고 막 조심해서 막 발뒤꿈치 들고 막 안방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자,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내가 지금 뭘 하나 선택하려고 할 때 혼란스럽잖아요. 그때는 항상 기준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자, 국을 끓였어요. 당장 맛을 내려면 MSG 태우면 되죠. 근데 장기적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요? MSG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식당은 MSG를 많이 쓰지만 가정주부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MSG 쓰는 경우 잘 없죠. 몰라, 남편 정말 미우면 아니면 남편 입맛이 정말 까다로워서 맛없다고 맨날 찌랄하면 할 수 없이 쓰지만 정상적이라면 안 쓰는 거라.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불안하시겠지만 내가 담대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정말 불안하면요, 제 강의를 계속 들으면 돼요. 저는 어린이 서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이런 인터넷 어린이 서점이 인터넷 서점이 생기면서 동네 골목 서점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서점 주인이 저보고 10년 동안 저를 관찰한 후에 그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래.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는 아마추어였지만 너무 그동안 어린이서점에서 받은 도움이 크고 이래서 고마워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 때 정말로 일회성 강의를 딱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매주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그걸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11년 동안은 어린이서점에서 하다가 어린이서점 문을 닫아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요. 한 학기는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사교육비를 절약하는 엄마 표현 공부, 한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행복한 책 읽기. 이번 학기는 지금 책 읽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한테 주옥 같은 그림책을 한 권 선택해서 읽어주고요. 그 그림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나눌 것인지 이런 수업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관장하는 대명동에 가면 학부모 역량 강화 센터가 있어요. 거기 공무원이 제 강의를 어디 들어왔어. 대구시에서 하는 강의에 제가 갔을 땐가 하여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수를 받고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에 좀 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13년 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 강의를 지금도 듣고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불안해서 잘 못하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전부 우리 사회에 도움이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는데 그래도 대학 갈 수 있었던 것도요, 금융고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잠수내에서 어린이 서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웠다면 잘 키운 것이 그죠? 전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죠. 제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그죠? 제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공짜로 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무료 강의를 해온 거예요. 상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 없는 상담을 했고요. 그러니까 혹시 아이를 키우다가 잘 모르겠거나 하면요, 우리 카페 게시판에 들어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주말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우리 연구소 오면 좋은 어린이 책이 제가 어린이 서점 다닐 때 샀던 그런 어린이 책을 엄마들이 다 기증했어요. 제 강의를 들은 엄마들이 사놨다가 애 다 키우고 나서. 그리고 한 15,000권 있어요. 정말 좋은 어린이 책만. 학습 만화 뭐 이런 거 다 빼고. 조금씩 이제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확신이 생기거든. 자신감이 생겨요. 또 하다 보면. 학교 도서관에 가서 당장 좋은 어린이 책을 빌려서 읽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담대해지죠. 바로는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쓸데없는 짓, 호작질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그렇지. 많은 엄마들이 언제 우리 집에 와서 사진 찍어갔나 하더라고. 그리고 엄마들 다 알죠. 요소 요까지는 뭐다 하고 저건 우리 집에 있는 거다 하고 뭐. 자, 어떤 집 거실을 제가 찍은 거예요. 책 읽고 싶어지겠어요? 안 답답해요? 질식할 것 같다니까. 실제로 사방에 막 저런 똑같은 크기의 전집으로 쫙 도배되어 있다고 쳐봐요. 애가 꿈에 나온다니까. 저는 지금도 엄마들한테 너무 그런 게, 물론 몰라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푸르미 아빠나 이런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몰라서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 유아 때 책 읽기 중요하다고는 하고, 근데 어떤 책이 좋은 어린 책인지 모르겠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꼬식해가지고 언니한테 꼬식해가지고 막 교육도 받으러 가고 막 이러면서 사재인 게 전부 저런 거죠. 근데 이제 자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옷을 한꺼번에 100번씩 사요? 안 사지. 신발은 애 성장을 고려해서 몇 벌 사서 돌려 입다가 또 자라면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의 신체 영역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한, 그죠? 이 정신적 영역을 좌우하는 책 읽기를 겁도 없이 한꺼번에 100권씩 200권씩 사가지고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부담을 주고. 이상하네요. 책도 아이의 성장에 맞게 수준에 맞게 몇 권씩 사서 읽고 또 잘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어떤 엄마들 2천만원씩 3천만원씩 한꺼번에 도배하더라고. 제가 젊을 때는 강의할 때 저거 빨리 중고나라를 갖다 다 팔아라 했어요. 왜냐하면 저거 쳐다보다 또 열받거든. 아 쳐다보다 저거 쳐다보다 아 쳐다보다 저거 쳐다보다 본전 생각 나거든요. 남편 몰래 적금 깨가 샀는데. 근데 또 뚜껑 열릴 가능성이 높은 거라. 아닐락 하고 막 이렇게 다가. 그래서 제가 빨리 중고나라 갖다 팔라 했어요. 근데 정말 극소수만 바로 팔더라. 어떤 아줌마는요, 만천동 산 어떤 아줌마 진짜로 바로 자기 동네에 있는 전집 매장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얼마를 쳐주든지 상관 안 할 테니까 다 가져가라 했어. 와, 용감하대 그 아줌마. 내 지금도 기억나요. 한 10년 됐네. 최근에 어떤 엄마는 자기 집에 20질이 있었는데 10질을 드디어 처분했다 하면서 나머지 10질은 전집 아저씨도 안 가져간대. 그래가지고 이거 우회해야 돼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고물상 불러라 했어. 고물상 부르면 종이 무게를 따라서 가져가거든. 몇백 원을 줄 거다 하면서. 이거 쳐다보고 있다가 열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다치하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 하겠어요. 제가 좀 철이 들었거든. 엄마들은 저걸 다 치우면 인테리어가 무너져서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저는 책이 아니고 사실 인테리어지 인테리어. 내가 너무 못됐게 말해서 죄송해요. 자, 메이저 전집 회사 교육받아 가져 언니들 따라서 그럼 딱 욕한다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이세 보고 무슨 세계 문화를 이 찌랄 진짜 어려워. 아니 사세 보고 세계 문화를 아유 내가 무슨 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겁을 준다니까?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난다 하고 막 저거 다 읽으면 영재된다 하고 막 푸르미닷컴 들어가보면 종교 같잖아요. 종교. 여러분들 다 다녔죠? 푸르미닷컴 다 들어가봤죠? 요즘은 거기서도 막 전집 만들고 이러더라고 이제. 그리고 가끔 10만 명에 한 명 중에 또 푸르미 같은 애 나타나거든? 그럼 또 새끼 강사하더라? 어떤 아줌마 보니까. 책 읽기는요,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어릴 때 전집, 이걸 찍는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아니, 찍으세요. 마음대로. 죄송해요. 아, 이거 찍는다고 다시 생각하기. 자, 제가 지금 앞으로 사용하는, 뒤로 가면 좋은 어린이책 소개하는 거 많거든요. 이 PPT는 엄마들이 하도 뭐라 해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집중을 못 하길래 제가 우리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그대로 내려받으시면 돼요. 농담 아니에요.
자, 어린 시절 책 읽기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책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지식을 우겨 넣는 건 옛날 시대, 옛날에 한 천재들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높은 평가를 받고 이랬죠. 전국 수석하고. 근데 요즘은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 이 제공되는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죠? 검색해보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진짜 좋은 정보를 가려내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창의적이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이제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지식을 너무 많이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 어린 시절에 많은 저런 전집 읽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건 양이 얼마 안 되고요. 또 자라나는 과정에서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중학교 가면 일주일만 읽으면 다 커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전집 중에도 창작 뭐 이런 거 있어요. 저기 뭐 이세 세계 명작 이렇게 내 확 아니 어느 세계 명작이 이세가 읽는 세계 명작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런데 저걸 전집으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고학년 청소년이 읽어야 될 책을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책의 감동이나 맛이나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줄거리만 빼다기만 남겨가지고 유아용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창작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우들이 더빙 해가지고 테이프까지 판다. 그리고 엄마들은 설거지 하니까 테이프 틀어놓고 애 요람에 눕혀놓고 막 읽으라 하고 막. 와. 제가 양계장 가보니까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양계장 가보니까 양계장 하는 사람들은요 24시간 불을 켜놔. 그리고 신나는 음악을 계속 틀어놔요. 닭이 자기 일생 동안 낳는 알이 있대. 정해져 있대. 그러니까 밤낮 없이 계속 막 불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해가지고 닭들이 막 기분 좋아하고 흥분해가지고 알을 계속 낳는 거라. 빨리 그래가 양계장 주인의 목적 뭐예요? 달걀을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닭 빨리 패게 되는 거야. 너무 기능적 사고잖아요. 우리가 애 키우는 일인데 그 기계음에다가 애가 어릴 때 뭐 동화 스토리 많이 읽어가지고 막 똑똑해지라고. 이게 진짜 사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기계음 100권 읽어주는 것보다요. 딱 한 권이라도 애 무릎에 눕혀놓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동화책 한번 읽어줘봐요. 훨씬 낫다니까. 책 읽기가 이거 뭐 인간이 하는 일인지 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너무 능률지상주의, 그죠? 지식 중심 이런 책 읽기를 너무 강조한 바람에 푸름이 아빠가 사실은요 우리 애 초등학교 3학년 때 책을 냈어요. 푸름이가 우리 애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학년이 하나 높았는데 3학년, 푸름이는 2학년이죠. 푸름이 아빠가 푸름이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라는 책을 내가지고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당연히 사서 읽어봤겠죠. 읽어보고 내가 열받아 죽을 뻔했다니까. 첫째는 야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셈이 나가지고 열받았고, 둘째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게 강조했어. 유치원도 안 보내고 푸름이하고 푸름이 동생을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책을 읽혔대. 근데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제 관점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웅진에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아저씨한테 전적으로 의뢰해서 웅진 전집을 다 갖다 읽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웅진 교원 다니면서 맨날 약장 사듯이 강의하고 있죠. 또 푸름이 아빠 팬들 너무 많더라. 제가 욕하니까 막 푸름이 아빠 왜 욕하냐 하면서 막 대들고 막 논쟁하고 막. 푸름이 아빠가 유명하니까 좀 익혀도 돼요. 공인들은 그런 뭐 할 수 없어. 그 미안한 말이지만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는 잘 모르고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엄마들은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건 참 큰 공헌을 했죠. 아이들한테 이런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니까 학교 들어오고 나서 책을 손은 안 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뭐 맛을 모르니까, 슬픈지 뭐 이런 건 감동이 없으니까. 그 우리 와이프 친구 애 중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하나 있더라고. 옛날에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상담하러. 과학 선생님인데 자기 아들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이집 좀 다니라 했어요. 과학 선생님은 이거 뭐 동화책 이런 거 제가 시시하게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쭉 다녔어요. 3학년 때 어느 날 서점에 책을 사러 왔어요. 근데 사러 왔는데 책을 한 권 들고 있는 거라. 읽던 책. 근데 읽던 책이 10쪽 정도 남았는데 얘가 마저 안 읽고 책 날개를 딱 해가 꽂아놨더라고. 이렇게. 책 날개 알죠? 책 겉표지 이렇게 펼쳤다 적었다 하는 거. 그걸 이렇게 펼쳐가지고 10페이지를 딱 끼워놨어요. 넌 왜 이거 안 읽고 끼워놨노? 이렇게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끝날까봐 아쉬워서.
아끼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책을 사러 왔다니까. 얘는 책의 맛을 안 거죠. 그 후로 계속 꾸준히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얘가 다 크고 나서 그 지가 했던 책을 전부 우리 연구소에 기증했어요. 지금 얘가 대진, 달 쓰고 있는 화원 넘어가는데 보면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와서 대구과학고 나왔어요. 카이스트 4학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책의 맛을 알고 책을 꾸준히 읽으니까 학습 영역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똑같은 책을 읽는다고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엄마들이 그걸 오해할까봐. 그러면 니처럼 책 읽으면 너가 처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애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가능성, 재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재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결과가 똑같을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5세짜리 아이 보고 유인전 읽히고 요즘은 인물 이야기라고 하죠. 이것도 의식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위인하면 전부 전쟁 영웅 왕 정복자들 이야기했어요. 징기스칸, 나폴레옹 전쟁에서 크게 기여한 강감찬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그런 위인들이 이야기 읽으면 우리의 위인 될 줄 알고 본받아가지고 오히려 부담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우리 애도요. 제가 우리 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인생 체험하기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여름방학 때. 애가 너무 포실하게 자란 것 같아서 아빠가 얼마나 절박하게 자랐는지 보여주려고 아빠가 이산할 때 비산동 셋집을 다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기획했다니까. 아빠 인생 체험하기 하면서. 출발할 때부터 애가 찌랄한 거라 더운데 왜 그걸 가야 되노 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막 와 내가 얼마나 열받던지 출발하다 때려치웠다니까. 애는요 5학년짜리 애도 자기 아빠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밖에 모른다니까. 근데 5살짜리가 인물 이야기를 읽어? 이건 정말 편의주의적 발상. 그죠? 저는 우리 연구소 이렇게 오고 상담하러 오는 엄마들이 제일 내 꼴 보기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지난 애한테 인사하면 되지. 애 보고 인사하라고 있잖아. 애들은 어른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엄마가 근데 끌려오는 거지. 근데 얼굴은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있잖아요. 미소를 지으면서 선생님 하면서 손은 어때요? 애 목을 누르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하면서. 애들은 근데 어른들한테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인사 안 해도 되는데 또 세상에서는 인사 안 하면 막 버르장머리 없다하고 잘못했다하고 막 하니까 엄마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저를 신뢰하고 함께 사는 엄마들은 제가 그렇게 해요. 애들 절대 내한테 인사시키지 마라. 그래야 애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 연구소에서 저하고 수학 공부하는 놈들은요 저한테 욕한다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뭐시면 하나는 니임이하고 막 처음에는 내가 니임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새끼야 니 방금 뭐라 했노 하면서 우리 때는 니임이하는 거 이거 애들 말로 패드립이라 하거든요. 패드립. 폐륜아들이 하는 드립 이런 거 있죠. 그 자기 상대방이 엄마나 가정을 공격하고 이건 정말 치명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걸 패드립이라고 하면서 그냥 큰 악의 없이 그냥 하는 거라. 니임이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한다니까. 초등 고학년 남자들 보면. 그 제가 그걸 이해하고 나서 임마 이게 니임이 캐도 내가 그냥 넘어가요. 그전에는 이 새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했다고 한들 그래도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애들이 자유를 엉뚱한 데로 가네요. 지식 중심이 재밌게 하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책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이라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행위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문제는 이제 어이씨. 제가 동영상 하나 집어넣었는데 안 나오네요. 그냥 갈게요. 자, 어떤 학교 나오고 어떤 학교 안 나와요. 할 수 없어. 노트북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요. 왜요? 왜 미치겠어요? 당황스럽네. 자, 아까 몬테소리 여사가 행동 영역, 신체 영역, 인지 영역 하나가 뭐라 했어요? 정서 영역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좋은 어린이 책 읽기는요 인지 영역이 발달해도 아까 콩나물이 자라서 큰 공헌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서 영역을 아이들로 하여금 안정하게 하는 거라. 애들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요 하루 아무것도 아닌 일과도 질질질질 끌어요.
엄마 생각에는 학습지 이거 뭐 하는데 애들이 질질질 끌고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정서적으로 만족이 없어서 그래.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려고 한 게 그 노래거든. 유명한 노래 있죠. 어른들은 몰라요. 한 거. 사랑해주세요. 장난감을 사주면 되나요? 뭐, 놀이공원에 가면 되나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애정결핍이라고 흔히 부르죠. 아이들 손톱 물어뜯고 틱 일어나고 뭐 이상한 현상들 있죠. 이 대부분이 내 손상 아닌 다음에는 전부 애정결핍이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이런 현상을 보고 모원병이라고 불렀어요. 원인이 엄마에게 있는 병. 근데 사실 엄마들도 뭐 죄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엄마들이 언제 뭐 사랑을 받아봤어야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고 이러니까 애한테 계속 못 살게 구는 거라. 근데 제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훨씬 넉넉하고 여유 있어져요. 그리고 애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고. 지금은요, 제가 애한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옛날에 우리 애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가 100점 받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네 뒤진다 내가. 이런 태도로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자란 거죠. 아이와 함께. 지금은 실제로 진짜 우리 애 고등학교 이후로는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실제로 제가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요. 맨날 애 발로 차고 이랬는데도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됐어? 그러니까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KBS 토요 아침마당에 나갔어요. 우리 애가 원래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애가 마음이 변해서 쪽팔린다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나갔어요. 1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아나운서가 그 아드님이 녹화방송 볼 테니까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진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카메라를 딱 보면서 카메라를 똑바로 봐야 돼, 프로는. 왜 애들 연예인들 보면 카메라 보잖아요. 사회자 보면 카메라는 이쪽에 있는데 사회자 이쪽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겠다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요즘 제일 자주 하는 말은요,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잘하죠? 네. 제가 정말 뭐 소공시킬 때 뚜껑도 많이 열리고 중증 충동 조절 장애지만, 근데 이상하게 참 고마운 것이 좋은 의책을 읽는 영역에 오면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책의 힘을 빌려서 내 마음을 전하는 거라. 그러면서 제가 책 읽으면서 진짜 아이하고 많이 울었어요. 아까 교감선생님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 이야기했는데 브라질의 유명한 성장소설이죠. 우리 애들 읽기엔 좀 어려워요. 아까 6학년 예를 들었잖아요. 저학년들도 읽을 수 있는 만화로 된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가 있어요.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오는데, 이건요, 이희재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주의 만화가가, 그죠? 만화보다 원작보다 더 감동적으로 막 그랬어.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있을 거예요. 두꺼워요. 하드카바로. 그거 읽으면서 우리 애하고 제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그 꼬마 기관 제재라는 꼬마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뒷마당에 있는 그 민기뉴 나무하고 막 오렌지 나무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동네 아저씨 만나죠. 뽀르뚜까라는 자기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죠. 꼭 저 같더라고. 저도 하여튼 어릴 때는 제 인생에 멘토가 없어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무슨 결정할 때마다 참 어려웠거든요. 내 혼자서 제 팔 제 흔들기 하느라고.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제 인생의 멘토를 만났는데 꼭 그 제재가 제 같아가지고 너무 막 많이 울고 이랬어요. 우리 애도 울고, 우리 와이프가 막 두 남자가 우니까 막 소파로 뛰어오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책 읽다가 울거든. 싸우다 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도 막 울고 막 이런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참 행복했죠. 예를 들면 엄마가 화났다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견 그림책 작가 최숙희 씨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거든요. 이 그림책 보면 애가 꼬만데, 초등학교 1학년쯤 된 꼬만데 엄마가 바쁘니까 혼자 목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열심히 목욕을 한 거라. 근데 1학년이다 보니까 집단은 열심히 목욕했는데 막 거품도 막 엉망이고 막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막 목욕탕이 개판됐어요. 엄마가 목욕하러 했는데 얘가 안 나오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본 거라. 그냥 목욕탕 개판돼 있거든. 그러니까 또 엄마가 미친 액수 널뛰듯이 막 지랄하는 거라. 그 애는 영문을 몰라. 아니, 목욕하라 해가 내가 목욕하는데 왜 저카노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막 혼나니까 자존감이 툭 떨어져요. 또 좀 있으니까 짜장면을 시켜줘. 짜장면 너무 맛있잖아요. 막 정신없이 흡지고 먹었어. 근데 좀 이따 엄마가 또 고함을 지르면서 뭐 방바닥에 흘렸니, 얼굴에 떡칠을 했니 하면서 막, 애는 이유를 몰라요. 엄마가 막 짜장면 시켜줘서 열심히 먹었어.
근데 1학년들이 이거 손 놀리면 이게 자유롭지 않고 젓가락질도 잘 못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쏟고 뭐 묻히고 하는 거죠. 애가 또 자존감이 툭 낮아져. 혼나니까. 하는 집마다 쫓아다니면서 혼내네? 또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혼자 놀래. 그래가지고 애가 좀 이번엔 얌전하게 놀아야지 하면서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애가 상상력이 어이가 너무 뛰어나잖아요. 어린 애들이. 근데 스케치북 너무 좁아. 그래서 옆에 보니까 대학박이 이렇게 넓게 있어. 거기다가 막 그림을 그렸어요. 또 좀 있으니까 엄마 쫓아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여러분도 그렇죠? 네. 하루 하는데 내가 하루 말하는 걸 녹음해보라니까? 전부 명령, 지시, 확인, 비난, 질책, 이거밖에 없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엄마 똑같아. 하는 집마다 쫓아서 혼내는 거라. 근데 최숙희 작가가 이걸 애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애가 작아진다고 표현했어요. 나중에 매일 혼내니까 애가 없어졌어. 너무 작아져가지고 눈이 안 보여. 그제서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동네방네 우리 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엄마 치마 밑에서 울다 잠들었어. 근데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뭐 돌아다니는 거야. 그제서야 애가 뭘 알죠. 아, 아까 막 혼낼 때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저렇게 울면서 찾아다니는 거 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닌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 애들한테 이 그림책을 읽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애들이 바로 이 책 꼬마 주인공하고 자기가 뭐가 돼요? 동일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 몰입해 들어가게 되죠. 엄마들 보니까 송혜교하고 지가 동일시 되니까 태양영에 본다고? 그래 시청률이 높더라고. 동일시 안 되면 그렇겠어요? 송혜교가 뽀뽀하는데 지가 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이 그림책 읽다 보면요. 엄마한테 혼날 때 자기도 속상하고, 그죠? 엄마가 안아줄 때 자기도 위로를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카타르시스. 동일시가 되고 나면 주인공과 내가, 주인공이 웃을 때 나도 울고, 주인공이 울 때 나도 웃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정화. 아이들이 속이 깨끗해지는 거죠. 위로를 받고. 책을 다 덮으면 두 개를 깨달아요. 첫째는 다 이래 사는구나. 나만 맨날 엄마한테 개박살 나는 게 아니고 이 책의 주인공도 그렇네? 그럼 좀 덜 하죠. 내만 그렇다 이러면 정말 절망적인데 다 그렇다 이렇게 하면 괜찮죠? 어머니도 속으로 나만 이래 정신병 있나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와서 중증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위로 안 받아요? 이거라 원리가 애들도 아 나만 맨날 혼나는 거 싶은데 그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속 깊은 곳에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걸 깨닫는다고 하죠. 통찰 인사이트니스.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은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정서적 영역에서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을 일단 한 권씩 읽어주고 할 일을 시키는 게 좋죠. 독한 엄마들 보니까 애 올 때 되면 식탁에 과일 딱 깎아놓고 도착을 기다렸다가 손 씻고 와서 빨리 과일 먹고 할 일 하자 하면서 알림장 꺼내 와봐 하고 좀 천천히 오늘 별일 없었나 하고요. 잘 지냈나 물어보고 애들 학교 갔다 오는 게 물론 놀러 갔다 오는 것도 있지만 또 지대로는 많은 스트레스가 싸우는 거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힘센 놈 있죠. 뭐 모래 뿌리는 놈 있죠. 그죠? 뭐 내보다 공부 잘하는 애 있죠. 피아노 잘 치는 애 있죠. 뭐 다 비교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갔다 오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말 좀 들어주고 또 듣다 막 또 바로 뭐 학교 뛰가지 말고 그러면 애들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해. 뭐 하면 누가 뭐 나를 괴롭혀서 하면 또 바로 그 옆에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거라. 일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걸로 웬만한 건 다 지나가요. 애들의 안정과 관련된 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웬만한 건 그냥 들어주고 뭐 맞았다 해도 그냥 지나가고 애들 뭐 다 진술이 달라. 체포해가 물어보면 우리 연구소에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물어보면요 다 진술이 달라. 잘못했다는 놈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막 지가 먼저 때려놓고도 막 맞은 애가 열받아서 욕했잖아요. 그러면 때린 놈이 지가 먼저 때리니까 맞은 놈이 욕하더라 이렇게 진술하지 않고 저기 욕해가지고 내가 때렸다 이건 아니고 애들 별거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내일 되면 털털 털고 일라고요.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큰 도움이 돼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지 말고
시간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우리 아이 수능 성적표. 왜 이렇게 좋아하노? 뭐 봐도 모르니까. 자, 우리 아이는요, 문과를 다녔는데, 전국에 수능 치면 문과 수험생이 한 40만 명 되죠. 평균적으로 말하면 40만 명. 이과 20만 명 계산하기 좋게 하면, 우리 애는 약, 등수는 발표가 안 돼요. 추정하는, 전문가들 추정하는 거죠. 200등에서 250등. 문과에서. 상위 0.05% 정도 했어요. 잘했죠? 별로 놀라진 않네. 아니, 박수는 안 쳐도 되는데, 좀 놀라야지. 이런 성적표 앞으로 볼 것 같아요. 제가 잠순에서 우리 아이 고등학교 가서 나오는 성적표, 모든 성적표 다 공개하고요. 분석하고, 우리 집은 어떻게 대비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들이 정말 저를 좋아했다니까. 아무도 성적표 까는 사람 없어요. 저는 우리의 수학 노트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 노트 잠순에 최초로 공개했잖아요. 엄마들 뒤집어졌다니까. 댓글이 수백 개 달리고 막, 그 당시 조회수가 5천에 넘어가고 이랬어요. 잠순회 안에서, 우리 아이가 한 땀 한 땀,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쓴 수학 노트를 처음으로 공개했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순 전설적 회원이에요. 지금 이제, 아이 다 크고 이래가 뭐, 젊은 엄마들은 모르지만. 제가 왜 말씀드린가 하면, 물론 수학과 영어를 이제 꾸준히 해야 되지만, 초등학교 때 딱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수학과 영어를 최소한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남은 시간은 충분한 책 읽고 놀고, 보드게임하고. 그 외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피아노, 태권도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요. 우리는 심지어는 태권도도 못 다녔고요. 피아노도 못 다녔어요. 피아노 가자고 막, 피아노 보내자고 우리 와이프 막 하더라고. 지가 피아노 못 배우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여러 번 싸웠어요. 마지막에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진지하게. 여보, 피아노가 그렇게 중요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왜 피아노가 없노? 음악으로 충분하니까 없는 거 아이가?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말은 안 하는데 얼굴이 돌아가면서 니 같은 인간하고는 말 섞는 내가 미쳤다 하면서 이런 표정으로 그다음부터 다시는 피아노 이야기 안 하더라고. 저는 좀 정냄이 없고 좀 건조하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어 수학은 꾸준히 했어. 영어는요, 잠순 애들 소문난 영어 문법 도서관에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재학년이니까 책 읽기잖아요. 책을 좋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은 저 첫 번째를 위해서, 엄마들에게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들에게 여기 절절한 인식이 있어야 내 생활에서 진짜 도서관에도 가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고 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여유가 있어야 돼, 애들한테. 근데 엄마들은 보통 여유를 잘 생각 안 하고 짜투리 시간에 책 읽으라 하더라. 피아노 끝나고 태권도 갈 때까지 1시간 비니까 그때 책 읽어, 이렇게. 근데 이건 게임하고 달라서 책은 몰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워밍업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책 읽으라 하면 대부분 건성으로 읽거나 아니면 만화를 들어요. 그래서 독서 습관을 해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녁 물리고 난 다음에 넉넉할 때, 여유 있을 때 아이와 함께 거실에 탁자 꺼내놓고 있는 탁자에 둘러 앉아서 책 읽어주고 보드게임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수학 공부 시키더라도 1학년 같으면 처음에 들어가면 뭐 수 모으기, 수 가르기 뭐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할 때 연필과 종이로 하지 말고요. 할리갈리 같은 거 해. 할리갈리 알아요? 과일 뒤집어 가지고 합이 5개 되면 종 먼저 쳐서 카드 뺏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가족끼리 하는 거라. 그러면요, 연필과 종이를 하는 지겨운 게 아니면서 너무 재밌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수 나누기, 수 모으기가 되거든요. 수학 공부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교구나 이제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재밌게, 흥미있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3학년 되면 다 지쳐. 더 궁금하시면 우남초등학교 7월 13일. 오면 되지, 뭐 신혼조회 합니까, 거기? 아니, 제 강의하러 가면 주변 학교 엄마들 많이 와요. 어디 가든지.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로. 어제도 아까 경암쌤 근무하셨다는 육아초등학교 갔는데, 저 테크노폴리스예요. 엄마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그 1학년이 12학급 있더라? 와. 주변 학교에서 진짜 많이 와요. 지금은 제가 연간 학교 제일 많이 나가는
강사 축에 들죠.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한 스님들이 잘 없거든요.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뭐 전공을 해서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자기 아이를 직접 키워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께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강의가 잘 없어가지고 제가 의외로 인기가 많아요. 욕도 막 하고 하는데. 자, 세 번째 좋은 어린이 책은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번째 책 읽어주기. 이거는 초등 저학년 때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 근데 힘드니까 자꾸 애들 뭐 읽으라 한다? 이게 실수하는 거죠. 책 읽기는 한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 한다고 영어책 줄줄 읽어내요? 안 되거든. 뭐 저자의 의도, 배경, 띄어읽기, 행간의 숨은 뜻 찾기,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게 책 읽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줘야 하고요. 목이 아프니까 가능하면 글밥 많은 책 말고 글밥 적은 그림책. 아까 경험쌤은 그림책 우습게 얘기했는데 네, 열받아가지고 아까 마이크 뺏으려고 하다가 시대가 달라졌어요. 글밥 많은 책 사치스럽게 부담 주지 말고요. 글밥 적은 책이라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해요. 초등학생 그림책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고학년들하고도 1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와서 팀을 짜서 이제 책을 가지고 아이들 위로하고 이런 거 해요. 엄마들이 집에서 읽어주고 나면 저한테 보내줘요. 고학년들하고도 그림책 가지고 해요. 얼마나 좋은 그림책들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글밥이 있는 거 말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책 읽기 능력이 자라면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죠? 글밥 적은 책을 해요. 그 엄마들 읽어주다 보면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엄마가 읽어주는 게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너무 느려. 그럼 책을 뺏어간다니까? 엄마 내가 읽을게 하고. 그때까지 읽어줘야지. 그리고 힘들면 아빠의 도움도 좀 청하고. 그리고 사실은요,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 다른 짓 하는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문제는 좋은 어린이 책이죠. 자, 마지막 인증샷. 이걸 1학년 엄마들한테 캐가 되나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25살 때, 재작년에. 제가 일요일인데 8월달 어느 일요일에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한테 카톡이었어요. 아빠 하면서. 그냥 말하면 되겠는데 꼭 대답을 듣고 말한다? 왜? 하니까. 애 하는 말이 시험이 와 이래 심노. 근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그래서 제가 새끼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진작 책 좀 읽으라 하니까 대학 가서 책도 안 읽대 하면서. 왜냐하면 시험 쉽다 하는 놈 보면 다 70점이거든. 여러분들 애들 기말고사 치고 나서 시험 쉽다 하거든. 기대하면 안 돼요. 애들 아직 어려가지고 난이도도 모르고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몰라가지고 무조건 쉽다 한다니까.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쉽다 않게 해요. 제가 자신 없는 한 문제. 그게 맞나 틀리나 몰라가지고 교과서 막 뒤지고 이러죠. 어렵다 하면서. 이런 애들은 96점 100점이라. 근데 2학년, 3학년들 기말고사 치고 와가지고 뭐 엄마 시험 쉽더라 하면 엄마는 또 좋아가 막 기대하죠. 나중에 다리 풀려. 그렇게 하면 시험 쉽다 하면 70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어려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난이도도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빈정거리니까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조용하더라고. 나중에 한 달 후에 발표가 났어요. 인증샷 보냈어 나한테. 로스쿨 임시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판검사가 되려고 법률가가 되려고 하면 지금 이제 로스쿨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반인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의 가장 논리적인 젊은이들이 법률가가 되려고 로스쿨 가는 거예요. 1년에 로스쿨 정원이 2,000명 있어 우리나라에. 보통 해마다 한 7,500명이 로스쿨 시험 쳐요. 올해 칠 때도 7,500명이 쳤다 하더라고. 이 과목은 로스쿨 입문 시험은 두 과목밖에 없어요.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하고 각각 35문제가 나오고, 더 어려운 점은 이 시험은 준비할 교과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한 법률가를 지망하는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워왔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집은 있는데, 교과서라는 게 따로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특별히 따로 준비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이런 거죠. 더군다나 우리 애는 제가 아무리 판검사가 되려고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 요즘 애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지금 뭐 이과 가면 의사 대학하고 문과 가면 판검사 대학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애들은 지 하고 싶은 일 한다고. 그 로스쿨 관심이 없어. 근데 아빠한테 미안했는지 지나가는 길에 시험을 쳤대. 지나가는 길에. 근데 어느 이에서요 35문제 나왔는데 34문제 맞췄잖아요. 근데 이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상위 5%예요. 한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동점자가 많다는 뜻이죠. 근데 논리 추론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는데 상위 1.8%예요. 저 보이죠? 합하면 저 정도면 한 2%, 뭐, 이 정도 되죠. 2.5%. 등수로 말하면 7,000명 중에 한 150등 했어요. 150등 하면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거든요. 연대, 고대 120명씩. 성균관대, 한양대 80명씩. 물론 저걸로만 가는 건 아니고, 공인영어 점수 학점 뭐 이런 게 있지만, 면접, 자기소개서. 잘했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애가 저 시험, 캡처에 보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지가 똑똑해서 공부 잘했대. 아빠가 잘 키웠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저 시험을 딱 치보더니, 지도 놀란 거라. 와, 내가 아빠한테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진짜 어린이집 다닐 때 막 가기 싫어가 찌랄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 서부중앙 옆에 롯데리아 가가지고 진짜 햄버거 쏘고 콜라 쏘고 감자튀김 쏘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각하더라고. 와, 아빠한테 끌려다니는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제가 이게 구차하게 뭐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어머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자, 어린 시절 책 읽기는 단순히 이번 기말에서 국어시험 한 문제 더 맞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아이들이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저도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는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 공부를 했죠. 입시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대학 들어가서는 보통 해방감을 느껴서 1학년 때 놀잖아요. 우리 애도 똑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2년 지났죠. 외국에 교환학생 1년 갔다 왔어요. 그리고 25이 된 거라. 특별히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지나가는 길에 쳤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잘난 척 한다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진짜 지나가는 길에 지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로스쿨 입문시험 치면 내가 20만 원씩 줘야 돼요. 그 접수료. 근데 지가 지나가는 길에 쳤다니까. 그러니까 저 시험을 보고 애도 놀랐지만 저도 놀랐어요. 야, 어린 시절 책 읽기가 평생 가는구나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어머니들 불안해서 이것저것 하시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을 내가 호소하고 싶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고르는 방법, 도서관에서부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시간이 쫓겨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은요, 정말 주옥 같은 한 권 한 권의 책들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혹시 진짜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그림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 카페 오시면요, 제가 금요일마다 한 권을 정해서 읽어준다고 했죠. 엄마한테 읽어주고, 그걸로 1시간을 강의를 해요. 그 동영상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 권 한 권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그 강의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좋은 어린이책을 고르는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구입할 때 필요한 4가지 방법. 이거 찍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10권 사고 왜 할긴데. 자, 이런 걸 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인터파크가 전사된 지 15년인데 그때 이후로 통계로 잡힌 좋은 어린이책 베스트셀러인데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많이 팔린 책을 찾으면 돼요. 여기 통계 보면 만화 없어요. 전집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 교과서 보시면 제일 뒤쪽에 아이들 교과서 본문의 원전이 어떤 책에서 가져온 것인지 다 목록이 있죠. 거기 목록 보면요 다 좋은 어린이책이에요. 전집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우리 태도나 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 10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첫째는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자, 인터넷에서 찾을 때는, 인터넷 서점에서 찾을 때는 베스트셀러를 누르면 이번 주 베스트셀러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말고 어떻게 해요? 스테디셀러. 예. 어린이를 체크하고 스테디셀러 누르면 어린이 책들이 쫙 뜨죠.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좀 어렵지만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자, 1번이 강아지똥이고 권정쌤이 그렸어요. 썼어요. 그러면 권정쌤은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그죠? 세 번째는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를 따라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학교 도서관에서 빌릴 때,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그죠? 믿고 빌리는 거죠. 네 번째는, 유명한 상 받은 책을 찾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책들은 대부분 좋은 어린이책이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 네 가지 방법인데, 자, 첫 번째 베스트셀러 따라가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간된 그 어린이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두 권이에요. 한 권은 미국에서 발간돼서 수천만 부 팔렸고요. 한 권은 캐나다에서 발간됐어요. 두 권 다 공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책들이에요. 저 책 읽으시다 보면 저절로 아이들 자존감 높아지게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학교에 가서는 저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저 한 권을 가지고 2시간을 강의한 적도 있고요. 그때는 제가 진짜 울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니까 눈물도 잘 안 나요.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그리고 너는 특별하다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그림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 집에 놀러 갔다가 이 두 권이 보이면 아, 이 언니는 책 좀 아는구나 하고 그 집에 계속 가시면 돼요. 이웃 간에 좀 위화감을 조성해서 죄송한데 이런 건 소장용 사실. 자, 고학년용 동화책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번이 샬롯의 거미줄 4천만 부 팔린 책이죠. 시리즈물로는 해리포터가 1등이고요. 나니아 연대기가 2등이고 또 3등이 뭐더라 하여튼 이런데 단행본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나라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고학년용이에요. 지금 저학년이니까 별 필요 없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수상작 따라가기가 상 받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칼데코상이 있어요. 미국에서 해마다 몇 권에게 칼데코 메달을 딱 한 권 주고요. 후보 3권인가에게는 칼데코 아너라고 해서 책 표지에 보면 저렇게 동그란 딱지 붙어 나오죠. 저게 칼데코상을 받았다는 건데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저 칼데코상을 받은 책을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180권인가 번역돼 있어요. 국내에 번역돼 들어온 게. 정말 한 권이 주옥 같은 책들이고 여러분들 보면 어디서 다 들어본 책이거나 이럴 거예요. 한 권이 정말 뭐 제가 다 강의 때 따로 사용하는 그런 좋은 그림책이고요. 자,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라는 상이 있어요. 게이트 그린 칼데콧만큼은 번역돼 들어와 있지 않지만 게이트 그린 어웨이 상도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릴 때 이런 거 보고 빌려도 되고요. 이건 좀 어려운 방법인데 작가 따라가기. 이건 어린 책을 계속 이제 접하다 보면 이제 좋은 작가들이 눈에 들어져요. 우리나라 그 뭐 그림책 작가 중에서 뭐 가장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할까? 벌써 돌아가신 지 8년 됐는데 이분이 안동에 사시면서 지금도 이분의 책에서 나오는 모든 인쇄는 어린이들 돕는 데 쓰이잖아요. 이분은 우리 아버지처럼 폐병을 1년 동안 알아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안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의 종직이로 평생을 사셨어요. 지금 안동에 가면요, 폐교되는 시골 초등학교, 이 권정쌤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권정쌤 동화나라라고 이렇게 꾸며서 거기 가면 권정쌤 일대기를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강아지똥이나 음악가튼이나 이런 구조물도 있고요. 애들하고 가기 좋아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그림책들은 전부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가 흔히 무시하기 쉬운 것들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좋은 그림책들. 예를 들어 백희나 씨는 요즘 핫한 작가죠. 등장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저 구름빵 만들면서 인력 스타덤에 올라가지고요. 동화나라 권영쌤이 강아지똥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 구름빵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고요. 이분이 내는 책마다 주로 히트하죠. 장수당 스님도 진짜 재밌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엄마들도 좋아하고. 원래 나온 신간 중에 알사탕이라고 있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저기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사서 이제 우리 엄마들한테 강의도 하고 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그림책이에요. 여러분들 저런 정도 소장해야 되죠. 이상한 알사탕을 꼬마가 문방구에서 샀어요. 원래 구슬 사러 갔다가 문방구 할아버지한테 꼬시켜가지고 알사탕을 샀는데
이상하게 알사탕을 먹으면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 다른 건 제가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빠, 이 집은 엄마가 없나 봐. 아빠가 이제 퇴근해가지고 애한테, 동동이라는 애가 이제 자기 아들인데, 하루 종일 이제, 있었던 일들을 물어가면서 잔소리 하는 거라. 폭풍 잔소리. 그림책 보면 한 면에 전부 아빠 잔소리예요. 양치했나, 씻었나, 왜 그랬노, 했나, 뭐, 계속. 근데 이상하게, 얘가 문방구에서 이상한 알사탕을 딱 먹잖아요.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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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들리네. 신기하죠?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알사탕 있으면 맨날 애한테 먹이고 싶잖아요. 엄마가 어떤 행패를 부리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하고. 근데 우리가 저런 좋은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한테 알사탕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4월달에 제가 중앙초등학교 갔는데, 중앙초등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가 집에 가는 길에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2권 빌려갔대. 그 중에 한 권이 엄마가 화났다 했어요. 그리고 진짜 아이한테 돌아오는 2학년짜리한테 엄마가 읽어줬대. 읽어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했대요.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애가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펑펑펑 울더래.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내가 이래 잘못했나, 이 정도는 아니지 싶은데 하면서.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오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진다 하면서. 그래 막 울었대. 감동을 받아가. 그래가지고 이 집에 갑자기 그날 행복이 발생했어요. 행복은요, 무슨 로또 되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그게 남편이든지 아이든지 친정엄마든지.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건이 나아지거나 환경이 변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그날 행복이 발생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우리 카페에다 글을 썼다니까? 3번 썼어요, 지금. 애하고 2번, 아빠하고 1번. 처음에는 아빠가 너무 빠지지 마라, 했더니만은. 나중에 지금 동영상 같이 보고 있다잖아. 자, 이거 다 다운받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료를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출판사 따라가기. 그죠? 그냥 출판사를 신뢰하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어린이 선생님 다니고 경험해 보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한결같은 출판사들이 있어요. 저학년에서는 가장 이제 주목하는 출판사는 비룡서죠. 1번 비룡서. 비룡서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는데, 그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대기업이죠.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라도 광주에는 어린이 전문 서점을 작년에 개관했어요. 점점 다 망해가는데, 옛날에 전국에 80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망하고 있거든요. 10몇 군데 남았는데, 광주에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대형 어린이 서점을 만들었어요. 대구도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비룡서. 여기는 그림책 정말 잘 내고요. 또 저학년 문고들, 저학년 글밥 조금 있는 책들 많이 내고 있어요. 비룡서 쌍벽을 이룬 출판사는 시공준이라고 했었어요. 전두환 장남이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 판권 다 사와가지고요. 다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래가지고 그 외국 창작 동화들, 외국 그림책들 전문 출판사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좋은 책 많이 나와요. 저는 명색이 대학교 때 운동권 출신인데 애 키우니까 뭐 전두환 장남이고 뭐고 좋은 책 내니까 막 실용적으로 그냥 막 사게 되더라고. 비겁하지만 할 수 없어요. 전체 특히 우리 애는요, 이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그 영국 책들, 로알드 달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낸 책들 정말 재밌거든. 그래서 이분이 낸 책은 전부 영화로 만들어져요. 우리 엄마표 영화 할 때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뭐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작년에도 있잖아요. 우리 26대예요. 여름 방학 때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거든. 우리 가족이 영화 보러 가자 한 거야. 무슨 영화? 아빠는 느와르밖에 안 보는데 이카니까. 애가 하는 말이 느와르는 아닌데 하면서 마이 리들 자이언트라고 하더라고. 작년에 개봉한 마이 리들 자이언트 뭔지 알아요? 시공준에서는 어린이 그림책, 그 저학년 문고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는 책이 있어. 그걸 영화로 만든 거라. 우리가 왜 아빠 내가 어릴 때 읽었던 그 책 있잖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시공준에서 나온 내 친구 꼬마 거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가 영화로 나온다고 하니까 같이 보자 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책 많이 만들었어요. 3, 4등 하는 출판사가 길버드 어린이에요. 네,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진짜 유명하죠.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그림책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9권 나왔어요.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가. 이 길버드 어린이 편집 주관하는 고대영 선생이 지난 주말에 대구 내려왔다 갔어요. 대구 만촌동에 있는 작은 어린이 서점에 와서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어떻게 만드는지 강의를 했거든요. 9권. 손톱 깨물기 싸워도 돼요. 지하철 타고서 말고도 뭐 용돈 주세요. 집안 치우기,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그 책의 주인공인 지원이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 회사에요. 병관이도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어요. 많이 컸죠. 근데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강아지똥 같은 주옥 같은 그림책이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이런 뭐 요즘 뜨는 출판사들 그 좋은 그림책 많이 내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그 어린이 저학년이나 고학년을 막론하고 이 어린이책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는 창비예요. 창비. 사실은 창비는 지난 40년 동안 전집이 판을 치는 데도 불구하고 문 닫지 않고 꾸준히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발간했어요. 여러분들 고학년이 되면 창비 아동문고라고 있어요. 지금 300권 이상 나왔어요. 1년에 몇 권씩 해서 꾸준히 내가지고 정말 좋은 책들이 많죠. 그리고 요즘은 저학년과 그림책에도 관심을 가져서 창비에서 그림책도 내고요. 이 엄마 사용법 이런 거 저학년용이죠. 엄마를 슈퍼에서 사온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 받아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생용 그림책을 많이 내는 PPT에서는 빠졌는데 사계절이라고 있어요. 사계절이라는 출판사 정말 좋은 출판사인데 여기서 요즘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시리즈를 많이 내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평화나 전쟁에 대해서 아주 많은 메시지를 주는 좋은 그림책들 많이 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엄마들에게 2권을 권하는데 이건 엄마들 용책이죠.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엄마들의 책 읽기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는 책. 정말 읽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이 김은한가 이 여자 정말 기분 나쁘게 책 써요. 저도 막 읽다가 열받아가지고 막 아주 까칠하고 막 이런데 근데 이상하게 자극적이라니까. 그래서 15년 전에 제가 잠순에 소개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2탄 낸다는 소문만 있고 아직 없어요. 그 어린이 책 시장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죠, 이분. 그래서 이분의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셔도 되고요. 저 소설처럼 저건 조그만 문고판인데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냐기라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까모라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 많이 낸 그런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책 읽기를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책 읽게 해야 되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지침 이런 걸 주고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큰 도움이 돼요. 우리 관념을 깨부수고 내 생각을 바꾸는 좋은 책들이죠. 하여튼 이 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는 학교가 작고 이래서 1학년 3학급, 2학년 3학년 2학급 이렇더라고. 보통 그러면 한 10분 오실 것 같은데 많이 오죠. 20명도 넘네요. 그리고 또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저도 신나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거칠져요. 그래서 죄송하고 혹시 상처받은 교원 언니들 있으면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또 학습지 하시고 이러면서 괜히 제 말 듣고 또 불안해하지 말고요. 어떤 엄마들은 제 강의 들으니까 더 불안하대. 저는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이 키우는 일은 절대로 언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 닦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물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건 다 잊어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 그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했던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우리 아이가 20살 때 수능을 쳤는데 수능 친 바로 다음 날 잠순의 엄마들이 저를 초청했어요. 몰래. 잠순에는 온라인 사이트라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제명당해요. 근데 이제 고참들 되면 이제 몰래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가 20명이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저한테 그 KTX 비용 주고 서울역 4층에 컨퍼런스 홀을 빌려가지고 제가 아예 수능 칠 때까지 아이를 키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잠순에 고참 20명이 저를 비밀리에 불렀어요.
여자들 간도 큰죠. 수능 바로 다음날 부르면 안 되거든, 원래. 수능 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으면 큰 실례예요. 혹시 동서 중에 뭐 수능 치는 집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하게 내년 3월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대구에서 보이면, 아, 지방대학 갔구나, 이렇게 여기고. 대구에 안 보이면, 아, 인서울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형님, 뭐, 의대인데요? 하면 정말 부담된다니까. 근데 저는 워낙 공개를 하고 살아가지고, 진짜 불렀어요. 수능 바로 다음날. 우리 수능 망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저도 응했어요. 올라가가지고, 20분이 일제히 제가 그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그림번님 수고했어요. 하면서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상하게 거기서 바로 받아치면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했겠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아이를 키운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그때 막 울면서 2시간을 간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20명 엄마들이 완전 눈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부흥이 하는 것 같았다니까. 진짜로 저기 포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잠순의 엄마 중에. 포항공대 대외협력처 직원인데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 내려올 땐 저하고 같이 KTX 타고 내려오면서 이 엄마가 계속 울면서 막 있잖아요. 저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자기의 막 수학 경시대 때문에 막, 잡품 차에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그래서 제가 막 손수건 빌려주고 막. 그죠? 아이 키우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절대로 도 닦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죠? 저는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거든요. B형. 오이지라고 들어봤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B형. 근데, 이 내밖에 모르는 B형, 이기적인 내가 아이를 딱 낳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이 아이를 향한 정말 한량없는 자비심이 있더라니까. 안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지 알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에 아빠 운전하는데 손실없다고 500원짜리 그 뭐지? 손난로를 사주더라고. 근데 내가 우리 애가 물론 철없는 애가 뭐 500원짜리 그냥 우연히 사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펑펑펑 울었다니까.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애가 당황하는 거라. 자기가 이 정도로 뭐 아빠 감동 줄 행위는 안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아이한테 명시했어요. 네가 앞으로 크면서 어떤 일로 아빠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오늘 네가 아빠에게 한 이것을 잊지 않겠다. 네는 아빠한테 할 효도를 다 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5학년 때. 아이 부담을 다 덜어준 거죠. 그리고 그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 행복한 것만 기억해요. 애미인 건 기억 안 해.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일이 너무 행복했죠. 지금은 우리가 원래 2월달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외국계 회사 취직해서 외국 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못 보잖아요. 20살 이후로는 2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기껏 1박 2박 하고 가거든요. 저는 애 볼 때마다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막 등 두드리고 사랑한다 하고요. 아빠는 어떤 경우는 네 편이다 하고. 근데 이것도 못해요, 이제. 잘 못 보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오죠? 지금 내하고 그렇게 찌고 뽑고 할 때가 정말 행복한 때예요. 내 옆에 있을 때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돌아오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꼭 저런 그림책 좀 읽어주고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 갔다 돌아오면 무릎에 앉혀놓고, 그죠? 엄마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이거 읽어주고 우리 아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일과를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확 달라진다. 애들이 자존감이 높으면요, 자기 할 일을 훨씬 쉽게 해내요. 내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잘 못했거든요.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더 잘 행복하게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